미륵사지 규모가 굉장하네요. 미륵사지 동쪽 9층 숲탑입니다. 이거는 완전히 현대의 기술로 지어진 탑입니다. 탑은 92년에 복원됐는데요. 이 부재가 균열된다든지 그 간격이 벌어지기도 하고 처짐이 생기기도 하고 침하가 생기기도 한답니다. 강당터입니다. 매우 강당터가 넓게 조성되어 있습니다. 백제 석탑의 가장 그 일반적 특징이 지붕이 기단보다 더 넓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그 목조 건축에서 비를 피하는 아주 중요한 기능을 하는 거죠. 바로 목조 양식을 그대로 석탑에 적용시킨 경우입니다. 기단은 2단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아랫부분은 그 받침대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그 위쪽 기단 부분은 맨 끝단에 기둥 모양을 세우고 안쪽으로는 면석, 그리고 위에는 갑석이 그 탑의 1층 몸체를 받치는 형상입니다. 그리고 기단에서 1층 몸체로 올라갈 수 있는 계단을 마련했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재료만 돌이지 목탑 형식 그대로입니다. 양쪽에 있는 기둥은 이거는 목탑에서 민헐림 기둥 양식인데, 자, 기둥 안쪽은 또 작은 모양의 기둥, 더 안쪽 문으로는 또 이제 큰 기둥 해서 기둥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의 큰 기둥이 받치고 있고, 자, 기둥 위로는 창방, 그리고 평방, 지붕은 매우 얇은 모습으로 끝부분은 하늘을 향해 이렇게 곡선 형태를 띠고 있는 그 백제 석탑의 가장 원형적 모습입니다. 자, 기단부를 제외한 지붕돌 기준으로 1층, 2층, 3층, 4층, 5층, 6층 형태만 남아 있지만은 지금의 모습으로도 충분히 그 9층을 상상으로 복원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1962년에 국보 11호로 지정되었습니다. 현재는 6층까지 남아 있습니다. 2009년 해체 수리 중에 그 심주 아래쪽에서 사리 장엄구가 발견이 되고 특히 이 가운데 기해년명 탑지를 통해 당시 왕비가 639년 무왕 40년에죠. 탑을 건립하면서 사리를 봉안했음이 확인이 되었고, 다시 그 부처님 진신사리라고 하는데 다시 이 탑 안에 봉안을 했다고 합니다. 미륵사지 석탑은 현재 석탑으로 최대 규모이며 그리고 가장 오래된 석탑입니다. 선화공주님은 마동이를 남몰래 정을 통하고 밤에 몰래 안고 가다. 서동 설화의 탄생지입니다. 익산은. 그리고 이 미륵사지도 삼국 유사에 의하면 서동이 무왕이 되죠. 무왕과 선화공주가 용화산, 현재의 미륵산입니다. 바로 이 그 스님을 만나러 가는 길에 미륵삼존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그 미륵삼존을 위해서 이 미륵사를 창건하게 되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현재 그 동아시아에서 남아있는 가장 독특한 그 삼원 형식의 절인데요. 거의 유일하다고 하죠. 바로 미륵 3존을 모시기 위한 그런 절입니다. 자, 그런데 2009년에 바로 미륵사 석탑을 해체하는 과정에서 바로 그 중심에 있는 기둥, 즉 심주 가장 아래쪽에서 사리함이 나왔어요. 그 사리함 부분 봉안기, 왜 이 사리함을 넣게 됐는가? 그 봉안기에 그 백제, 좌평, 사택, 적덕여가 백제 왕으로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 모든 이전에 그 선화 공주와 무왕의 이야기를 그냥 거의 무색시켜버릴 만큼 결정적인 역사적 기록이 바로 이 탑에서 나오게 됩니다. 서동 생가터로 추정되는 곳입니다. 1980년대 초에 그 토목공사 과정에서 우연히 백제 기와 조각 그리고 초석을 발견을 하죠. 2011년에는 왕궁리 유적에서 출토된 토기와 같은 종류의 토기편이 연못 뚝에서 수습되었다고 합니다. 자, 사적 근거는 있느냐? 역시 부족하죠. 삼국유사 30대 무왕의 이름은 장이고 그의 어머니는 과부로 서울 남쪽, 여기서 서울은 부여를 의미합니다. 익산은 부여의 남쪽입니다. 못가에 집을 짓고 살았는데 그녀는 그 못의 용과 관계하여 장을 낳았다. 여기서 용은 왕을 상징할 수 있죠. 자, 신정동국 여지 성남의 오금산 남쪽, 제가 비추고 있는 부분이 오금산인데요. 오금산 남쪽 100여 보 되는 곳에 연못이 있고, 자, 그렇다면 저 오금산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되고, 그리고 100여 보 되는 곳이 여기라고 봤을 때 세상에 전하기를 서동대왕의 어머니가 그 살았던 곳이다. 그래서 여기를 그 옛날에 용골이라 했고, 저 오금산과 이 연못 가운데쯤 용샘이 있다고 합니다. 선화 공주님은 맞동방을 남몰래 통정하고 밤에 몰래 안고 가다 선화 공주를 음란한 여자로 만들어서 왕궁에서 쫓겨나도록 하는 목적에서 지어진 노래죠. 자, 이 노래가 퍼져 신하들이 공주를 귀양 보낼 것을 간하게 됩니다. 떠나려 할 때 왕후는 황금을 공주에게 한 보따리 줍니다. 귀양 가는 도중에 서동이 공주를 모시겠다고 했고 그를 따라가 또 정을 통하게 됩니다. 실제로 함께 백제에 이르러 왕후가 준 금을 내다 팔아 살림을 꾸려나가자고 선화공주가 이야기하니 서동이 이게 뭡니까? 선화공주가 황금입니다. 엄청 귀한 겁니다. 이거 내가 어려서부터 막해둔 땅에 진흙처럼 흩어져 쌓여 있습니다. 금을 신라왕실로 보내기로 하고 용화산 사자사 지명법사 계신 곳에 이르러 황금을 법력으로 보내게 합니다. 자, 서동은 인심을 얻어 왕위에 올랐고, 자, 하루는 그 왕과 부인이 사자사에 행하였는데 용화산 아래 큰 목가에 이르자 미륵 3존이 목 가운데서 출현을 했다고 합니다. 이 땅에 대가람을 짓는 게 소원입니다 하고 선화공주는 부탁을 하고 왕은 허락하고 지명법사에게 못을 메울 일을 물었습니다. 산을 허물고 못을 메워 평지를 만들었습니다. 미륵 3존 불상을 모신 미륵사를 만들었습니다.
왕궁리 유적지입니다. 일반 땅보다는 좀 높은 곳에 위치해 가지고 있습니다. 이리 정사를 보는 정전 건물지고, 그리고 그 5가 와적 기단 건물터가 됩니다. 왕궁리 유적은 출토된 유물을 근거로 백제 무왕 때에 궁성으로 건설해서 사용을 했다. 궁성을 지을 대지를 만들기 위해 대규모로 흙을 쌓은 성토층과, 자, 이런 것들로 미루어 볼 때 그 미륵사지 목탑에서 역시 그 대규모 성토를 하는 기술들이 서로 적용되었을 것 같습니다. 궁성은 장방형으로 남북으로 490m, 동서로 240m, 담장의 폭은 3m. 이것은 단순히 머무는 공간이 아니라 사비에서 익산으로 천도를 하기 위한 궁성으로 보는 겁니다. 정전 건물터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세로가 35.5m, 가로가 18.5m, 상당히 큰 규모의 터가 되겠습니다. 왕궁의 행정 업무를 보던 그런 건물터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방이 2개 형태로 되어 있네요. 배수로가 있던 자리입니다. 석축은 평평한 틀을 만들기 위해 돌을 쌓은 그런 시설입니다. 건물터인데요. 이거는 가로 세로가 16m, 큰 규모입니다. 그리고 여기 그 6세기 무렵에 중국 청자도 나오고 하는 것으로 보아 아마 그 중요한 시설로 쓰였던 그런 건물터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와로 받침대를 쌓는 아주 그 백제만의 독특한 건축 양식인데요. 부여 익산 지역에서 유행하다가 일본까지 전파가 되었다고 합니다. 백제 왕궁의 후원 정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정원 시설이 있다고 했을 때 이 자리는 정자 자리가 아닌가. 물을 정수하는 시설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는 후원의 중심 건물지라고 합니다. 규모가 상당합니다. 물을 모으는 그런 시설이라고 합니다. 대형 연결 수로 유적지입니다. 공방지입니다. 금속 유리 제품 등을 만들고 또 버리고 하는 그런 곳입니다. 저는 7세기 왕궁터에서 시간을 한참 지나 8세기 말 9세기로 추정되는 절터 강당 자리에 서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곳은 바로 옆으로 21세기가 공존하는 매우 특별한 그런 공간입니다. 익산 왕궁터에서 미륵사지 석탑까지 약 6km 걸립니다. 시간은 자동차로는 10분 정도입니다. 아마 무왕과 선화공주는 사자사를 가기 위해서 아마 이 길을 통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용화산이 어디냐? 바로 앞에 보이는
저 산이 용화산입니다. 현재는 미륵산이라고 부르고 있고 그 아래 큰 연못이 있었는데, 자, 지금 절터 저기가 연못입니다. 저 연못에서 미륵 3존이 나타났고, 바로 그 미륵 3존을 만나고 여기에 이제 절을 세우고 싶다고 했으니 바로 이 연못을 메워서 결국 절을 세우게 된다. 저 연못을 어떻게 메우는데 지명법사가 도력으로 메우셨다. 자, 그러면 지명법사가 계신 사자산은 어디에 있는데, 바로 요 오른쪽으로 가서 저 등성이를 넘어서서 저쪽 산 그 중턱 저쪽이 사자사가 있었던 현재 사자암입니다. 미륵 3존불을 만나서 이 미륵사를 짓게 되었다고 했을 때 가운데는 반드시 본존불, 미륵불입니다. 양옆으로는 협시보살이라고 해서 왼쪽에는 법화림보살, 그리고 오른쪽에는 대묘상 보살입니다. 자, 현재 이 가운데 목탑이 없다고 해서 여기에 사리함이나 경전 혹은 발원문을, 즉 서쪽에는 넣었는데 가운데는 안 넣었을 가능성은 제 생각으로는 희박하다고 봅니다. 서원탑에 사리장엄구와 발원문을 넣었듯이 가운데 이 목탑 부분에서도 사리장엄구 그리고 경전, 발원문을 넣었는데 도굴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동원탑에서도 사리장엄구, 발원문 혹은 경전을 넣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국보 11호 미륵사지 석탑입니다. 처음엔 매우 낯설었고 복합적 감정이 들기도 했습니다만은 여러 번 오다 보니까 사라진 부분을 상상으로 충분히 복원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대의 기술로 아주 빠른 시간 내에 훌륭하게 잘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자, 여기가 연못을 메웠던 자리라고 봤을 때 이 지층이 튼튼하지가 않죠. 그래서 지금 만든 지 얼마 되지도 않는데 막 기울어지고 그런다 그래요. 참, 그러고 보면 그 백제 기술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새삼 듭니다. 여기는 목탑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당연히 오랜 세월을 거쳐서 이 목탑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네요. 중원 목탑이 있었던 자리입니다. 발굴 기록에 의하면 지표면에서 3.5m를 파고 들어가서 상당한 깊이까지 사람 머리 크기의 돌들로 메운 다음 3에서 5cm 정도 점질토, 마사토 등으로 성토를 했다 해요. 층층이 다져가지고 결국은 아주 그 단단한 땅을 만든 위에 그 위에 목탑을 세웠다고 하죠. 그리고 맨 아래층에는 연못의 바닥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성질의 흙과 똑같은 흙이 나왔다고 하죠. 삼국유사도 근거 있는 이야기입니다. 금당터인데요. 이렇게 그 다른 지역과 달리 돌의 높이가 이렇게 높은 것은 바로 여기가 습지를 메운 지역이기 때문에 습기가 강하죠. 바로 그 습기를 막는 하나의 방법으로 이 밑에 돌을 이렇게 높여놨다고 보는 겁니다. 저 뒤로 용화산이 보이고 사자사가 있었던 지금 사자암 자리,
만나러 가겠습니다. 향봉스님이 계시는 절로도 아주 유명하죠. 가 지워져서 안 보이네요. 이곳은 백제시대 사자사가 있던 곳으로 전해지는 절터다. 사자사는 미륵사보다 앞서 세워진 익산 지역의 백제 초기 사찰이다. 삼국유사에 따르면 백제 무왕과 선하 왕비가 이 사자사로 행차하던 도중 용화산 아래 연못에서 미륵 3종불이 출현한 것을 보고 그 인연으로 미륵사를 세웠다고 한다. 제 뒤로 미륵사지 중원 목탑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서원탑 국보 11호 이듯이 바로 중원 목탑도 국보입니다. 수원 화성 성역 의궤처럼 백제 목탑을 만드는 의궤가 발견된다면 여기에 중원 목탑을 복원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바로 이 중원 목탑도 국보가 되는 겁니다. 자, 목탑 어디인가도 분명히 사리장엄구, 불경 등이 들어있었을 겁니다. 2009년 1월 미륵사지 석탑에서 사리장엄구 일체가 나오면서 백제 왕후는 사택 왕후다. 자, 이것을 뒤집을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백제 왕후, 사택 왕후가 미륵사지 서원탑을 발원했다. 이거는 사실입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선화공주는 도대체 어떻게 되는가? 자, 1. 선화공주가 죽고 그 다음 왕후가 사택왕후다. 자, 이렇게 봤을 때 다음 왕 의자왕은 사택왕후의 아들은 아니다. 자, 근거는 의자왕은 35세에 태자가 됩니다. 이 사택씨가 백제의 아주 그 강력한 귀족이라고 봤을 때 엄마가 왕후일 경우에 35세까지 이렇게 태자가 안 되고 있을 리가 없습니다. 백제 왕후에 대한 기록은 거의 없습니다. 근데 일본 서기에 그 의자왕 때 국주모가 죽자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의자왕은 국주모와 관련된 그런 어떤 세력들을 약 40명을 숙청을 해버립니다. 자, 이러한 근거로 국주모가 의자왕의 침호일 가능성은 낮다. 그리고 이 국주모는 사택왕후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거죠. 조동일 교수는 삼국유사를 대한사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대한은 대한학교 할 때 대한입니다. 고대사로 갈수록 사료가 부족하죠. 그래서 역사서, 그리고 고성전, 그리고 설화집, 이 각각의 특징을 엮어서 한계를 넘어서 또 새로운 것을 통합해서 창조해내는 그런 대한사서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삼국유사를 기편에 흥미를 두고 있기 때문에 좀 황당한 이야기로 보실 수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 여기 연못을 하루 만에 메웠다든지 아니면 금을 백제에서 신라로 날렸다든지. 자, 그러나 이 기 부분을 제외하고는 철저하게 실증주의에 입각해서
삼국유사를 쓰십니다. 그래서 이 학자들은 그 일련이 실정 벽에 걸렸다 할 정도로 아주 철저한 실정주의자입니다. 삼국유사에서처럼 여전히 선화공주가 미륵사 창건을 발원했다고 했을 때, 자, 서원탑에서 그 발견된 발원문, 그리고 이 중원탑에서도 역시 그 선화왕후의 발원문 발견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동원탑에서는 또 제3의 세력가 혹은 아주 재력가가 불심이 깊은 사람이 발원했을 수도 있다고 보는 겁니다. 조심스럽게 제 의견을 덧붙입니다. 동시에 두 왕후가 있었다라고 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분들의 의견에 일단 동의합니다. 자, 그리고 삼국유사처럼 역시 미륵사 창건의 주체는 이 선화공주와 무왕이라고 봤을 때, 자, 이 중원탑 발원자는 선화왕후가 되고, 그리고 서원탑 발원자는 사택왕후가 되고, 그리고 동원탑 발원자는 제3의 인물이 될 수도 있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 정도 규모의 절이라면 국가, 그리고 그 당시 세력가가 총동원되어야 이루어질 수 있는 대역사입니다. 자, 그러면 서탑, 그리고 중앙에 있는 목탑, 그리고 동탑, 서탑과 마찬가지로 분명히 사리장구, 불경 등이 들어 있었을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